자, 저는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 미래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쌍절곤의 실전성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입장일 겁니다. 제가 왜 쌍절곤의 실전성에 회의적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커뮤니티를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전해드린 걸로 기억을 합니다. 하지만 딱히 커뮤니티를 찾아보실 시간도 없고 왜 그런지 궁금해 하실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요약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걸 설명을 드리면 너무 길어집니다. 너무 길어져. 저는 이거를 작년에 라이브를 많이 했었는데, 라이브에서 얘기를 한다 치면 제가 3시간 동안 이거에 대해서 쉬지 않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만큼 할 얘기가 많습니다. 최대한 콤팩트하게 오해가 섞이지 않는 범위로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 쌍절곤은 제가 평소에도 얘기하지만 흉기 이상 무기 미만의 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깨놓고 얘기하면 무기라는 말도 하고 싶지가 않아요. 쌍절곤은 구조적으로 잘못된 무기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무기의 형태는 공격과 방어의 밸런스가 굉장히 잘 잡힌 무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에 미뤄봤을 때 쌍절곤은 공격은 어느 정도 가능할지언정 방어가 결코 쉬운 무기가 아닙니다. 물론 쌍절곤을 가지고 어느 교전에 들어갔을 때 상대를 제압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사람이 쌍절곤 좋은데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확률론입니다. 확률론. 내가 창을 들거나 봉을 들거나 칼을 들거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카타나나 우리나라 전통 환도 같은 경우 검을 들고 싸웠을 때 상대를 이길 수 있는 확률과 쌍절곤을 들고 이길 수 있는 확률을 얘기를 해보자면, 똑같은 실력이라고 얘기했을 때 쌍절곤의 확률, 이제 승률은 엄청나게 떨어질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만큼 쌍절곤은 하자가 많은 무기이고, 결정적으로 두 가지. 하나는 쌍절곤의 실전적인 이미지는 모두 영화와 드라마 등 매체를 통해서 만들어진 허상의 이미지입니다. 즉 판타지란 얘기죠. 우리가 이소룡을 굉장히 신봉하는 분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저도 물론 이소룡이라는 분을 좋아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무술가로서 존경하고 좋아하는 부분이 있는 것일 뿐, 쌍절곤에 대한 이미지는 모두 거짓입니다. 허상이고 영화를 통해서, 드라마를 통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쌍절곤은 결코 실전에서 좋지가 않아요. 집에 있는 과도가 훨씬 좋을 겁니다. 작은 칼이 얘보다 훨씬 좋아요. 얘는 하자가 너무 많은 무기입니다. 하자가 너무 많아요. 그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중국 영화, 중국 액션 영화가 특히나 더 이소룡 스타일의 쌍절곤 액션을 굉장히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건 그냥 이소룡의 그림자를 더 씌워서 흥행을 목적으로 만든 것 뿐이고, 우리는 영화에서 쌍절곤을 가진 사람이 상대방을 멋지게 물리치는 모습을 보면서 감탄할 필요가 1도 없다는 겁니다. 그건 단지 영화로서 멋있는 것 뿐이지. 그런데 사람들의 경우에는, 어떤 혹자의 경우에는 영상 매체 스크린을 넘어서 실제로 쌍절곤이 굉장히 실전적이고 좋은 무기일 거라는 착각을 하면서 사는 경우가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20년 경력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아까 그 부분에 결부되는 건데, 저는 살면서 쌍절곤의 실전성에 대해서 옹호하는 사람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봤습니다. 과거 동호회 활동을 할 때도 그랬고, 온라인에서도 많이 봤었고, 댓글로 쓰는 사람들도 많이 봤었고, 많이 봤지만 전부 다 거짓말쟁이였습니다. 전부 거짓말쟁이고, 단 한 사람도 저를 실력으로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쌍절곤의 실전성에 대해서. 자, 쌍절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이렇게 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저렇게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긴 무기로 상대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날이 있는 무기로 싸우면 어떻게 할 겁니까?에 대한 걸 해명은 아니고 좀 보여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단 한 명도 설득력이 있는
정보 전달을 저한테 해준 적이 없어요. 전부 그냥 제가 예전에 봤던 어떤 분은 쌍절 뭐라고 하셨냐면 이렇게 하래요. 이렇게 쥐고 이렇게 올리고 팔을 이렇게 들고 상대가 강한 공격을 하면은 이 팔로 그 공격을 방어하고 쌍절곤을 내리치면 이길 거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개 같은 소리죠. 격투기를 무기수를 조금이라도 수련해 보신 분이 계신다면 그 죽어도 안 됩니다. 그게 가능한 경우라면은 너무 딴죽 걸고 싶은 부분이 너무 많은데 정신력이 신체를 지배하는 수준이라면 가능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해서 제 팔이 골절된다고 쳐요. 그리고 제가 휘두른 쌍절곤이 상대를 100% 제압할 수 있을 거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쌍절곤의 실전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그랬고 20년 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그러면은 다른 무술들은 실전적인 부분에서 검증이 되었느냐? 검증된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자 이걸 실전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겠지만 PVP 저희가 게임 용어인데 이제 플레이어 vs 플레이어라고 사람과 사람이 스파링을 하거나 사람과 사람이 대련을 하는 형태로 발전한 무술들은 대체로 실전적인 부분들이 검증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격투기로 치면은 복싱 있을 거고 무기술로 치면은 검도가 그렇죠. 검도에서는 호구를 차고 대련을 하는 경우가 많고 이 대련을 할 때 실제로 가격하는 부위 손목, 허리, 머리 지금 뭐 해가지고 맞으면 안 되는데 아무튼 두부, 손목, 허리 같은 부분을 많이 공격을 합니다. 이 부분을 제대로 공격하면 상대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짧은 TMI 하나 얘기하자면 제가 예전에 칼리를 배웠을 때 칼리에서 제일 많이 베는 부위가 손목입니다. 손목 사람은 손을 다치면은 자 너무 길어졌네요. 다시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쌍절곤의 실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가지면서 살아갈 겁니다. 그게 저의 고통이기도 해요. 쌍절곤은 무기로 태어났는데 저는 얘를 무기로 생각을 안 해요. 그런다고 서커스 도구냐? 마냥 그렇게 생각하기에도 애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딜레마를 영원히 안고 갈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렇고 저한테 쌍절곤을 배우는 다음 세대들도 똑같이 생각을 하겠죠. 이를 타파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쌍절곤의 실전성을 극대화로 끌어올려서 기술 개발을 하는 건데 저는 할 생각이 없고요. 그걸 하고 있는 해외 단체들도 있기는 합니다만 제 취향이 아니고요. 아무튼 쌍절곤의 실전적인 부분은 여전히 회의감을 가지고 있겠지만 자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